시사정치의 핵심 용어를 파고드는 알려주시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전에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행운시입니다. 행운시는 40명의 지역구 의원, 1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보유합니다. 그러니 총 5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되는 것이죠. 갑자기 이걸 왜 알아보냐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해당 시가 가져가는 국회의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작은 평소 우리가 하는 선거와 똑같습니다. 본인의 지역구 투표소에 가서 늘 그랬듯이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부턴 다소 낯설 수도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짜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구 투표 결과 각 정당이 다음과 같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 결과 다음과 같은 득표율을 얻었고요. 지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지역구 투표 결과는 잠시 제쳐두고 정당 투표 결과에 주목합시다. 보라, 갈색, 회색, 주황당이 각각 기록한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기존에 정해져 있던 총 50석의 의석수를 잘게 쪼갭니다. 40%를 기록한 보라당은 20석을, 30%를 기록한 갈색당은 15석을, 20%를 기록한 회색당은 10석을, 10%를 기록한 주황당은 5석을 새롭게 배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의석이 그들이 가져갈 최종 의석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지역구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표보다 정당에게 주어진 표가 좀 더 힘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각 정당별로 행운시의 의석수를 배정받았으니 인원을 배치해볼까요? 보라당입니다. 정당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20석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당선 의원도 20명이네요. 그럼 그 인원이 그대로 20석의 의석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이미 배정 인원을 충족시켰으므로 비례대표 의원은 더 이상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배정된 인원수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라당의 정당 득표율이 낮아 의석 자체를 적게 배정받았다면,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당선됐더라도 초과되는 수만큼의 의원들이 당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더라도 안심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가서 보라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의 상황입니다. 먼저 갈색당은 정당 투표 결과 15석의 의석을 배정받았습니다. 지역구 선거 결과 갈색당은 총 12명의 당선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의원들은 그대로 당선 자격을 유지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하지만 배정받은 15석에 3자리가 모자르게 됩니다. 이 모자란 자리에 이제 후보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배정된 숫자에 지역구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남은 자리에 비례대표 후보들이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지역구 의원을 단 한 명도 배출내지 못한 주황당의 경우 비례대표로 무려 5명을 배출할 수 있는 만큼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제 여러분들은 선거구제에 관한 용어를 머릿속에 입력하셨습니다. 와우. 다음번에 또 다른 핫한 시사정치 이슈의 용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일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